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교사로서 너무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 아이가 쓴 글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 외곽 공립초등학교의 보조교사 제시카 브룩스입니다. 올해 38살이고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특별히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육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책가방을 챙겨주고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 옆에 앉아 낱말 카드를 보여주는 평범한 교사일 뿐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교실 한 구석에 혼자 쪼그려 앉아 조용히 흐느끼는 6학년 남자아이 조던이었죠. 처음엔 친구들과 다툰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의 손에는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읽기 시험지가 구겨져 있더군요. 또 한 번의 0점이었습니다. 조던, 괜찮니? 제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조던은 고개를 들지 않고 시험지를 꾹 쥐었습니다. 저는 바보예요. 브룩스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자기 비하의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아이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조던, 너는 바보가 아니야. 함께 확인해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시험지를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죠. 단어들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문장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더라는 단어조차 뒤로 쓰여 있었어요. 그것도 12살 아이의 글씨체로요. 이거 혼자 읽어볼 수 있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글자들이 자꾸 뛰어다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조던의 공책을 살펴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6학년 학생이 기본적인 단어조차 읽고 쓰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눈물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던의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반에만 5명이나 있죠. 읽기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던의 부모님과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모두 대학을 나온 분들이었고 영어가 모국어였습니다. 집에서 책도 자주 읽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조던은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저희도 정말 답답해요. 조던이 유치원 때부터 글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조던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수학은 잘하는데 글자만 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 문제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읽기 장애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런 아이들이 학급의 20%나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어는 외우지만 문자의 원리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 작은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제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읽기 장애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던의 반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 소피였죠. 소피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소피가 읽기 시간에 보여준 뛰어난 실력이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때로는 한글로 된 책도 읽곤 했죠. 소피의 어머니 유리 씨는 학부모 상담일에 학교를 찾아왔고 저는 우연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정말 책 읽기를 좋아하네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유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소피는 영어보다 한글을 먼저 배웠어요.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3살 때 이미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에 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한글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유리 씨는 가방에서 어린이용 한글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요,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와 위치가 정확히 매칭돼 있어요. 아이들이 왜 이 글자가 이런 소리를 내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설계된 문자예요. 유리 씨는 자신의 7살 딸 소피가 어떻게 영어보다 한글을 먼저 깨우쳤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딱 3주 만에 자음과 모음 원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그런 원리가 없잖아요. A가 왜 A 소리가 나는지, C가 때로는 크 소리, 때로는 스 소리가 나는지 논리적 설명이 없죠. 그렇다면 혹시 조던 같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영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방식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발견을 했죠.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자 데이비드 퍼킨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이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가진 과학적 우수성 때문이죠. 퍼킨스 교수는 논문에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읽기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다른 언어권 아이들보다 음운 인식 능력이 빠르게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한글의 설계 원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교육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글의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던에게 다가갔어요. 조던,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글자를 배워볼래? 조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경험으로 자신감을 잃은 아이였죠. 내가 알려주는 건 마법 같은 비밀이야. 500년 전 한국의 왕이 만든 비밀 코드란다. 그 말에 조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비밀과 마법 같은 이야기에 끌리니까요. 저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B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뜨리는 소리, A는 입을 크게 벌린 소리, T는 혀끝을 윗잇몸에 살짝 대는 소리, 그리고 이 소리들이 결합되면 BAT가 된다는 걸 설명했죠. 우와, 그럼 P도 입술로 만드는 소리네요. 조던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조던이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스스로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처럼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조던은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느리고 더듬더듬 읽었지만 중요한 건 글자를 더 이상 무작위 기호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각 글자가 특정한 소리와 연결된다는 원리를 이해한 겁니다. 한 달 후, 조던은 처음으로 짧은 문장을 혼자 읽었어요. The dog ran fast. 5개의 단어. 하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조던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조던의 작은 성공에 용기를 얻은 저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5명의 아이들과 특별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소리 탐정단이 될 거예요. 글자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자고요.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큰 거울 앞에서 각 알파벳을 발음할 때 입과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했어요. M을 발음할 때 입술이 닫히는 모습, S를 발음할 때 혀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한 거죠. 와, F랑 V는 거의 같은 모양이네요. 한 아이가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차이점은 뭘까? 제가 물었죠. F는 바람만 나오고 V는 목소리가 같이 나와요. 아이들은 자기 입과 목구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소리와 글자를 연결시키는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이 수업은 점점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처음 보는 단어도 발음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어를 통째로 외우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를 조합해 발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특별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아이들이 한 달 전만 해도 기본적인 단어조차 읽지 못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학군 교육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교육감이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분은 제 수업을 지켜본 후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이 방법을 다른 학교에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글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이에요. 교육감은 웃으며 말했어요. 때로는 전문가보다 현장의 교사가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널리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군 내 다른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척 긴장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건지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첫 워크숍에서 만난 한 교사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 반에도 조던 같은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매일 좌절감을 느끼며 울기도 하죠. 브룩스 선생님, 당신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사명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어요. 워크숍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 방법을 적용한 교사들로부터 놀라운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부모님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연락해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영어 시간을 기다린대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한글의 원리가 이토록 효과적이라면 다른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저는 지역 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 문자 체계화 교육 심포지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주저없이 참가 신청을 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한국에서 온 박민수 교수의 강연이 있었어요.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문자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눈이 빛났어요. 브룩스 선생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한글의 음소 교육 원리가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니까요. 그는 자신의 연구팀에서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제 경험을 연구 논문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를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문해력 컨퍼런스에 초대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특히 읽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보조교사였는데 이제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국제문해력 컨퍼런스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방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더욱 커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과 언어학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나 작게 느껴졌죠. 브룩스 선생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중년의 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명찰에는 토마스 앤더슨 교수,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말 흥미롭더군요. 특히 음소 인식 학습에 관한 접근법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요. 그는 친절하게 컨퍼런스장을 안내해 주었고 발표 전에 몇 가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실제 교실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이야기니까요. 드디어 제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박 교수와 핸더슨 교수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외곽의 한 초등학교 보조교사 제시카 브룩스입니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던의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교실 구석에서 울고 있던 아이, 더 릴디로 쓰던 그의 공책, 그리고 한글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특별 수업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아이들이 글자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읽기의 세계가 그들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조던과
다른 아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 그래프가 있었어요.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3개월 만에 읽기 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된 아이들의 사례였죠.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이 방법의 핵심은 소리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글자를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리의 패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손을 들었고 그들의 질문은 진지했습니다. 제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다양한 읽기 장애에 대한 효과,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호주에서 온 교사의 것이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저는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이 방법이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언어의 소리와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교육자들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나라의 교육부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 방법을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제 옆자리에 바로 글렌 도만 박사가 앉았습니다. 도만 박사는 세계적인 아동 발달 전문가로 그의 책들은 전 세계 부모들과 교육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었죠. 브룩스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도만 박사는 자신이 최근에 완성한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체계의 구조적 특성이 아동의 두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한글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를 배우는 아이들은 의문 인식 능력이 더 빠르게 발달하고 이는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도만 박사는 계속해서 한글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아동들은 다른 언어권 아이들보다 읽기 장애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해요.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두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이 발견한 방법은 우리가 수년간 연구해온 이론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문자 체계의 장점을 영어 교육에 접목시키는 융합적 접근법. 이것이 바로 현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확신을 주었어요. 제가 그저 직감으로 시작한 방법이 실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었구나 싶었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박 교수가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한국의 교육자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한글의 원리가 영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말이죠. 그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그곳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글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네, 정말 영광이지만 제가 한국어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박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통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경험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다른 나라로까지 이어지게 되다니. 컨퍼런스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교육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지원 아래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요.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육정책연구원들이었죠. 그들은 제 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선생님의 방법으로 읽기 능력이 크게 향상된 사례가 많다고 하더군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의 수업을 진행했어요. 아이들은 방문객들 앞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조던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짧은 이야기책을 읽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연구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특히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게 교육부 주관 워크숍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이 방법을 체계화한 교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업을 마치면 교재 개발팀과 회의를 하고 주말에는 다른 학교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리 씨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한글의 원리를 이렇게 활용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건 유리 씨 덕분이에요. 그날 한글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유리 씨는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제는 저보다 한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책을 받아들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성을 어여삐 여겨 널리 쓰게 하고자 하노라. 유리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남긴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0년 전 한왕의 마음이 시공간을 넘어 지금 이곳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 방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그리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나라에서 강연을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박 교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서울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글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저 간판에 쓰인 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건 한글박물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내일 선생님을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의 창제 과정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사용한 음성학적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결합했다고 해요.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이 놀라웠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종합 예술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문해력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글박물관 방문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에는 교육학과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읽기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노년의 교수님의 질문이었어요. 브룩스 선생님, 한글의 어떤 점이 영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적용했을 때 아이들은 단어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소리를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강연 후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한국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사로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해안이 지금의 시카고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박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번 방문의 소감을 나누었어요. 한국을 떠나려니 정말 아쉽네요. 이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선생님의 연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방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읽기 문제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확장했어요. 학교에서는 제게 정식으로 특별 문해력 교육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담임 교사들과 협력하여 전체 교육 과정에 한글의 원리를 접목한 방법을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브룩스 선생님, 이 방법을 수학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3학년 담임인 모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한글의 구조적 원리는 수학의 패턴 인식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숫자와 기호 역시 일종의 언어니까요. 우리는 수학 기호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도 비슷한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수를 가르칠 때 단순히 규칙을 암기하는 대신 분수의 구조와 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수학의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도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응성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태블릿과 앱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화면에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시카, 당신의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디슬렉시아 진단을 받은 제 아들이 이제 읽기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 학부모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타임스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기자는 제가 개발한 교육 방법과 한글에서 받은 영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어떤 도전을 겪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장 큰 도전은 기존 교육 시스템의 관성이었습니다. 항상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한 교사들은 점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기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교육 컨설턴트로서의 제안도 들어왔고 책을 써보라는 제의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교실에 남아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은 국가적 수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출판사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많은 교사들과 이 방법을 공유하고 싶지만 그건 제가 직접 교실 경험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일이죠. 그해 가을, 조던의 학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새 학년을 시작하기 전날, 그의 부모님이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학교를 찾아왔어요. 브룩스 선생님, 이건 조던이 직접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고 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조던이 직접 쓴 짧은 이야기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은 My Reading Journey였고 그가 어떻게 읽기를 배웠는지를 자신의 말로 적어놓은 것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저에게 글자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다르게 배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한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 교육계에서의 저희 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읽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5개 주의 대표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교육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작은 초등학교의 평범한 교사일 뿐이었으니까요. 브룩스 선생님, 우리는 현장의 실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론보다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필요해요.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버트 박사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제가 개발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접목한 방식,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교구들, 단계별 학습 진행 방법 등을 공유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단순히 읽기 능력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과 학습 동기도 함께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 후 프로그램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전국 20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고 저는 각 학교의 교사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고경력 교사가 말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기술적인 방법론보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였어요. 읽기 어려움을 문제나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다르게 배우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교사들에게 말했죠.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학기가 지났을 때 중간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읽기 능력이 20% 이상 향상되었고 특히 심각한 읽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더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것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 변화였어요. 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읽기 시간에 위축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책을 집어들게 되었다는 거였죠. 프로그램의 성공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전국 교육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3,000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500년 된 문자에서 배운 현대 교육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문해력이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도 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울 권리가 있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무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 중이었고 제 연설을 듣기 위해 특별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했어요. 브룩스 선생님,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이렇게 훌륭하게 재해석하시다니 감동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이곳 미국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네요. 그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저는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교육과 언어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물론 학교에서의 교사 활동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대학원 첫 학기, 저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이 두뇌의 언어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시카, 당신의 연구는 교육학과 뇌과학, 언어학을 연결하는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연구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언어권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지식을 나누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미래의 교사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지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에서 배우는 보편적 문해력 교육이었어요. 이 책에는 제가 개발한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방식을 존중하는 교육 철학도 담았습니다. 모든 아이는 배울 수 있다.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것이 제 책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출판 과정에서 저는 유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와 소피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유리 씨는 기꺼이 책에 서문을 써주겠다고 했어요. 제시카의 이야기는 문화 간 교류가 얼마나 풍부한 배움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글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책이 출판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학습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제 책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어요. 조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다른 아이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조던은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전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특히 역사책이요. 미래에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책 출간 이후에도 제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주말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새로 전학 온 학생이었어요. 브룩스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한글에 대해 책도 쓰셨다면서요? 저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의 모국어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단다. 그 아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아시다니 기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한국어 영어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요. 몇 주 후, 저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와 화상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는 풍요로운 경험이 되었어요. 브룩스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네요. 한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그들이 한글을 통해 언어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명확하게 배웠으니까. 교류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어 다른 학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을 넘어 진정한 문화 간 대화의 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학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지난 몇 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한글은 그런 연결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500년 전 한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새로운 교육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희망찬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배울 수 있다.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 믿음을 가슴에 안고 저는 내일도 교실로 향할 것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